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자, 지기현 판사 오늘 이 판결의 가장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촛불을 훔친 것 자체는 유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는 유죄일 수밖에 없고 이건 아마 판결 시작하자마자 유죄 정황에 대한 이유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낸 건 뭐 다르게 뭐랄까 일종의 이거 메이크업을 해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결이 시작하자마자 유죄인 거는 읽기 시작하자마자 유죄인 게 공수처의 그 수사범위 이후에 이제 내란과 바로 이제 유죄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다만 오늘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유죄인데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비상계엄이라는 것과 내란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기술을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 중에 일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지기현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저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는데 성경 읽을지 안 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진짜 재수없는 판결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성경 읽었다는 게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는 게 이겁니다.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 야당이 예산 깎고 거부권 남발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헌법에 있고 법률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에요. 예. 그걸 왜 판사가 자의적으로 꾸짖고 그걸 성경을 읽는 행위라고 자기가 규정하냔 말이에요. 이게 한편으로 말하면은 현재 권력자의 편을 들어주고자 하는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기회주의. 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엘리트들부터 그대로 뿌리 넓게 이제 자리 잡은 거라고 봐요. 예. 그 의식이 그대로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방금 말씀 성경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비유라는 게 참 무섭고 사실 판결문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게 적확하고 정확하고 제한적인 의미에서 딱 직관적으로 느껴야지 판결문에 감히 쓸 수 있는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지금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그런 선한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 안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양반이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 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예 그거는 이미 전을 깔았어요. 이미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헌재의 판단 그리고 이전에 전두환 내란 재판 때 대법원 판단까지도 뭔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또 새롭게 구속영장 취소할 때처럼 또 새롭게 뭔가를 갖다 또 창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보면서 약간 웃었지만 아니 무슨 이걸 뭐 내란죄 뭐 반역죄 말하면서 로마법까지 가고 찰스 1세 뭐 사형까지 가고 아니 그냥 저 이진관 재판장처럼 그냥 한국 현대 정치사만 봅시다 당장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21세기 가능한 것인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어떤 반성적 고려로 수많은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죄를 어렵게 해온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사성은 몰각하고 정치적 인식은 아예 없고 무슨 로마 시대까지 찾아가서 억지로 끌어온 근거가 기껏해야 나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판단 못하겠고 다만 국회에 군인을 보내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입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정말로 진짜 만약에 어느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만 봉쇄 안 하면은 뭐 비상계엄 뭐 오늘 밤 한번 해볼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그 지금 아까 노상원 수첩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장기 독재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기 재판 막바지에 내란 특검에서 공소장 변경하면서 핵심으로 넣었던 게 노상원 수첩을 넣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방어권 침해다부터 뭐 했지만 직위원 재판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그 노상원 수첩에 어쨌든 그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했던 핵심은 이건 장기간 계획했던 거의 어떤 증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빙이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항소심 전략으로 사실 막판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1심에서 그 부분을 막판에 1월 달에 그거 들어갔던 것인데 그걸 막 갑자기 혼자서 쭉쭉딱 하더니 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 못해 이렇게 됐거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애매하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세게 판단을 안 하고 사실상 또 뭐 저 직위원이 구속 취소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대법원에서 판단해주면 좋을. 아니 왜 이번에는 그걸 안 넘기니까 왜 자기가 미리 싹 다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왜 그 부분을 뭐 인정 안 된다 뭐 아무데나 보관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친밀한 계획이 없었다? 윤석열은 원래 친밀한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 대통령할 때 3년 동안 뭐 각종 엑스포 말아먹고 모든 걸 다 할 때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유독 이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몇 개월 1년 전부터 뭔가 그 논의한 계획이 있는데 친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나마 이게 최대치의 친밀한 계획입니다. 윤석열한테는. 원래 수계들은 지시할 때 야, 그 친구 가서 손 좀 봐주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밑에 애가 죽이고 오면 그게 살인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를 정말, 찔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로 가서 손을 보고 오라 그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방금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판사들이 이 내란죄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인식이 좀 아니한 것 같아요.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 한 통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경 사유가 된다. 예. 원래 모든 수계들은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상민이 언론사 가서 수도꼭지 잠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화 한 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치밀하지 않았다. 물리력 행사 준비 안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아니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일부라도 정말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사법부는 재판 못해 군사법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재판을. 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체가 감경 사유로 나오는 게 안 되는 게 내란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에서 내란죄의 성격을 짚어놓고서 감경 사유로 물리력 행사가 좀 자제되었다, 대부분 계획의 실패로 돌아갔다,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재판을 약간만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후 3시부터 생중계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직위원 부장판사 집행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인 선고 내용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등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선고로 가는 과정들을 지금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세 분이 모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양형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왜 높은 형을 주는 것이며 이 법질서를 부정하는 내용들이므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음모만 하더라도 행위를 직접적인 어떤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강하게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직위원 판사가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이후에 각각의 개별 양형으로 들어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의 경우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했던 내용이 실패했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고 공직에 오래 있었고 65세란 나이는 비교적 고령이다. 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해줄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도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노상원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뭐 무기징역 30년, 18년 등이 나왔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저는 이 빌드업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는 23일이면 정기 인사 이후에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고 이 재판을 본인이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그러니까 항소심이 진행이 될 건데 항소심에 갔을 때 윤석열 측이 무언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밑자락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군이 출동해서 군이 국회의 이 어떤 행위를 막아버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유죄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걸 지나치게 판단하면
행정부나 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판결 초창기에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 제도를 탓해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예가 별로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렇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예산 삭감하고 탄핵안을 보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어떤 대처를 할 내용이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